푸틴이 만약에 진짜 설계를 이렇게 한 거로 추정이 된다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게 맞다면 개소름입니다 진짜로. 개 씹쌉소름 진짜.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셴코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상대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 상대 후보였어. 이 사람 나중 가서 4대 대통령 되죠. 그죠? 야누코비치랑 유셴코랑 붙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3대 대통령, 4대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 피부 봐봐 지금.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얼굴에 두드러기가 잔뜩 나 있어 이 양반이. 독극물을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4년에 이 유셴코 후보 이 양반이 독극물을 먹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부국장이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부국장이 한 짓이다. 근데 이거를 추정되고 있어요. 추정. 왜 추정이냐면 조사가 안 됐거든요. 이 짓을 한 그 부국장이 우크라이나 국적과 러시아 국적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로 튄 다음에 러시아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망명 가서. 그래서 조사가 안 돼.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정부가 걔 열로 보내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유셴코가 당선 안 되게 하고 친러 성향이었던 야누코비치, 물론 다음에 대통령이 됩니다만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 사람이 당선이 안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러시아가 자본을 이용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보안국까지도 간섭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 국민들이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기 수년 전부터 푸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림반도를 우리는 먹을 생각도 없고 그러나 크림반도는 러시아한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옛날부터. 그리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같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여기는 새로운 러시아다. 아직 지들이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친러 정권이었던 야누코비치가 2014년에 탄핵당해요 이 양반이. 이때 친러 정권이었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EU랑 FTA 하던 것도 다 종료해버리고 러시아랑 붙으려고 해버리고 그리고 반러시아 시위가 일어났댔죠 아까. 여기에 대해서 학계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자기들만 헤쳐먹을 것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정치꾼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문화가 몇 개 없어서 한계성이 있어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이요? 정치꾼들은 반러시아를 이용해서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지들 헤쳐먹을 생각만 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 문화 자체가 협소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담론, 여러 가지 토론, 여러 가지 주제, 정치꾼들을 뽑을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별로. 역사도 짧고 정치꾼들이 너무 부패해 있고 신흥 재벌들하고 정경유착만 엄청나게 많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쭉쭉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종합해서 판단하게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상태가 지금. 정치 문화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예컨대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대요. 그럼 누군가는 찬성을 하겠죠. 누군가는 반대를 하겠죠. 우크라이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동맹 파기한다고 그대로 그냥 가버리려고 저 미국 새끼들 말을 뭐하러 듣느냐고. 요거대로 그냥 쭉 가버린다는 거예요. 막. 정치 문화 한계성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 문화가 한계성이 있고 정치 문화가 제한적이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안 했다는 거야. 기회가 없었다는 거고. 이런 게 우크라이나 내부에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러시아의 푸틴이었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저런 상황이란 걸 내가 알고 있었다면 주작을 하든 설계를 하든 굉장히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얘는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네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주작을 하거나 설계하기가 너무 편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푸틴이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설계해서 우크라이나 내의 반러시아 정서 이거를 만들어내게 만들었고 러시아인들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이 분리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푸틴이 주작을 하고 설계를 해서 더 부추겼다. 독립 분위기가 더 생기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학계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타라스 쿠지오. 이 사람이 나토 정보문화센터 이사도 했었고 유럽 안보협력기구에서도 일했던 학자인데 이 양반은 2010년에 이미 야누코비치가 이 사람이 축출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병합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 저 사람이. 야누코비치가 축출된 게 2014년 초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타라스 쿠지오가 얘기한 거 외에도 다른 논문들도 좀 찾아봤어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와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해. 한 목소리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내의 그 정치적 그 담론이 뭐냐면요.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이거였는데 부자 대 빈민입니다. 빈민을 위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정치꾼들이 개나 소나 그냥 빈민을 위해서 그래놓고 뒤에서는 부자들이랑 같이 헤쳐먹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국가가 운영되어 간다. 대통령은 부자가 됐는데 물론 젤렌스키는 부자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은 부자들이 막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는데 막상 가장 필요한 담론이 빈민을 위한 뭐 이런 게 나오고 부자와 빈민을 갈라놓고 이런 기형적인 정치 형태가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게 무려 2010년대의 논문들의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우크라이나 내부가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매한가지였고 1990년대의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에 통합하려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그냥 부자와 빈민으로 그냥 갈라치기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이상한 이데올로기 있었죠. 부자를 더 잘 먹고 살게 해줘야 빈민들도 먹고 살기 쉬워진다. 낙수효가 얘기 나오고 정반대로 개소리 하지 말아라. 증세해가지고 이제 분수효가 노려야 된다. 또 이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구도를 만들면 국민들이 이거만 신경 쓰게 돼요. 이거 말고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와 빈민 이 구도 갈등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이것만 돌고 돌아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저 상황만 이용해가지고 정치질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내부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이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었어요. 서쪽 동쪽 거기도 지금 러시아어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거 가지고도 분할될 예정이고 동쪽에는 러시아인들도 많이 살고 서쪽으로 갈수록 유럽스럽고 정체성이 막 다른 거야. 같은 우크라이나인들인데도 정체성이 다른 데가 있고 소수민족도 엄청 많고 원래 소련 때부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러시아 말 쓴다고 우크라이나어 안 쓴다고 내쫓을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자와 빈민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그럼 저거라도 얘기해서 저거라도 해결을 하든가 뒷구녕으로 부패한 거는 계속해서 헤쳐먹고 내부의 정치꾼들이나 내부의 기관들조차도 단속이 안 되고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정치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통합도 제대로 안 시키면서 발러만 외치던 것 그게 학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적해오던 겁니다. 국가 통합도 안 되어 있고 충분한 인력도 부재한데 이 상황에서 반러시아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 저게 무슨 설계일까? 이 얘기가 2014년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2014년부터 반러를 외쳐왔어요 우크라이나는. 2022년까지도. 근데 그건 괜찮아요. 러시아라는 국가가 계속해서 위협이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대비하고 열심히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는 자국 내의 러시아 사람들 통합할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민족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라가 통일 신라 이후에 백제에 대한 민족 통합을 안 했으면 백제 지역에서 계속 백제 다시 만들겠다고 쿠데타 일으켰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해보면 푸틴이 일부러 우크라이나 내에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우크라이나인과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러시아인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분리독립에 대한 의식을 갖게 만들고 이건 누가 만든 거죠?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인들의 분리독립 운동은 누가 부추긴 거예요? 여기서 푸틴이 한 거 아니냐? 푸틴은 분리독립 운동이 만들어져 갈 때 양념만 뿌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집어넣었죠. 저 분리독립 운동을 시작을 만든 거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후반은 러시아도 이제 겐세이를 넣었죠.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의 반러시아 성향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야.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유로마이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푸틴이 일부러 우크라이나인들이 반러시아적인 어떤 언사를 하게 만들고 정치꾼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선을 많이 넘은 거지. 뇌절까지.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러시아인들조차도 배려해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선 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걸 그대로 또 그걸 선동을 당해줘요. 그걸 또. 이 설계가 끝나자마자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분리독립 운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푸틴은 군대를 끌고 들어가죠. 근데 크림반도 주민들이 반대를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크림반도 주민들이 웰컴을 외치게 뭐 하려고 만들어줬느냐. 여기서 되게 단순하게 무슨 아메바 마냥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애초에 러시아인이 많이 살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은요 러시아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좋아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라고 무적정 무슨 러시아만 빨아제끼고 뭐 러시아만 환장해. 러시아가 그렇게 좋았으면 러시아에 가서 살았겠지. 저 사람들이 뭐 하려고 우크라이나에 살아. 안 그래?
그래요? 그렇게 자기들이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막. 민심을 얻어야 분리 독립을 시킬 때도 군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도네츠크, 루간스크, 크림반도는 푸틴이 들어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키예프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난립니까 지금. 민심이 반 러시아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크림반도도 저랬어야 됐던 건데 도네츠크, 루간스크도 저랬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야. 이 모든 게 근데 추정이라는 거야. 추정. 푸틴이 만약에 진짜 설계를 이렇게 한 거로 추정이 된다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게 맞다면 개소름입니다 진짜로. 개씹쌉소름 진짜. 우크라이나 정치꾼들은 국민들한테 국제정치를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러시아 싫으시죠? 반러시아 정책할게요.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인 인구가 뭐 17%라고요? 가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지랄만 한 거예요 지금.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내가 이번에 찾아봤어요. 우크라이나의 외교 당국자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했는지 내가 찾아봤어.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받아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잖아. 나토에 가입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럼 독일이고 폴란드고 지랄이고 다 가져야 됩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굳이 구태여 가져야 돼요. 뭐가 좋아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환영하겠습니까? 이제 장담컨대 절대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하거든요. 젤렌스키 이전부터 해요. 근데도 그때부터도 학자들이 다 뭐라고 했었냐면 쟤네들 나토 가입 못할 거라고. 나토 가입을 할 리가 만무한데 나토 가입하겠다고 쟤네 혼자 말로만 앵무새 마냥 지금 나토 가입 얘기하고 있다. 그게 학계에 계속 나왔었어. 계속. 애초에 가입이 안 될 나라인데 가입을 하겠다고 계속 엄플만 한 거야. 엄플만. 언론 플레이만. 국민들을 상대로. 그거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알고서 했다면은 정치꾼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쇼를 한 것이고, 둘째로 그것도 모르고 그걸 외쳤다면 외교 당국자들을 이상한 애들을 뽑은 거고요. 둘 다 빠져나갈 군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가입하는 걸 노력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냐? 나토 가입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려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상태가 무엇이고 미국의 의중이 어떻고 다른 나토 국가들의 의중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해야죠.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앵무새 마냥 저희 나토 가입할 거예요. 푸틴도 듣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 나토 가입할 거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러시아가 지금 나토 가입하는 것 때문에 야말이 돌아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쟤네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서 절대로 저도 부정하지 않는 것은 푸틴이 쳐들어온 게 잘못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외교력에 다시 한번 개탄스럽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치꾼들이 무능해가지고 정치꾼들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불필요한 국민들한테 국뽕팔이 하려고 만든 이상한 러시아어 금지 법안을 만들어내고 뭐 하려고 이런 걸 하느냐 이 말이야. 쳐들어오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사자 새끼가 노려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저 이제 좀 있으면은 미국이랑 친구 먹고 우리한테 절대 못 쳐들어올 거예요 이런 말을 뭐 하려고 하느냐고 지금. 저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나토라던가 이런 거에 가입을 하려면 타이밍을 보면서 가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꾼들이 부패가 어마무시하게 심각합니다. 젤렌스키는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양반도 모르지 뭐.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정치인들은 지금으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안기구 정보기구의 부국장이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반러시아 성향의 유셴코 이 사람을 독극물로 조지려고 했었다는 게 추정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도대체 이 상태에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되게 암 걸리더라고요. 외교 당국자란 사람들은 외교도 제대로 안 하고 우크라이나의 현황, 상태, 저도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만 이런 것만 종합해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꾼들 중에 지금 믿을 만한 정치꾼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미심쩍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러시아 푸틴 때문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꾼들이 앞으로도 젤렌스키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부정부패만 지속되고 계속 개판만 쳤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이런 일에 엄하게 갑자기 이런 일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자존심만 부리면서 객기 부린다고 이게 국민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국민들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국민 여러분 정부는 다 열심히 잘했는데요. 러시아가 그냥 쳐들어온 거일 뿐이에요. 러시아가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나토가 우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러시아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알면 국민들이 안 죽게 만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러시아랑 쇼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러시아가 안 쳐들어오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다 대고 또 앞뒤 생각 안 하고 우크라이나는 자주국이래. 그 자주국
자주국 때문에 지금 몇천 명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만약에 푸틴이 야말이 돌아가지고 다 때려 박으면 미사일 같은 거 그 자주국들 치고서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때 가서 푸틴 탓하려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국제정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그 나라에 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멀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내부 상황 같은 걸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꾼들이 어떠했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식은 지금 하나도 지금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를. 뭐 하는 거야 이게. 제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외교 전략 같은 거를 찾아봤어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다 달라. 우리나라도 정권마다 외교 전략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그래도 결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은 명확하죠. 명확하기 때문에 분석이 쉽고 분석이 좀 더 잘 되고 그 나라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외교 정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외교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의 역사가 짧아서. 둘째, 이런 거를 짤 수 있는 인재들이 많지 않아서. 세 번째,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지 않아서. 네 번째, 정부가 너무 부패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받아가지고 헤쳐먹을 생각만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거가 빨리 정립되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2013, 14년만 해도 EU랑 FTA 하려고 하다가 또 그걸 파토내질 않나, 러시아랑 또 갑자기 뭐 친해지려고 하질 않나, 그 다음에 또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나토 가입한다고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정신이 없어 죽겠어. 명확한 방향성이 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다. 명확하거든요. 어느 정도. 물론 앞으로 그 명확한 방향성에서 또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방향성 자체는 안 바뀐단 말이야.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러시아를 서방진영 국가들을 이용해서 견제하려고 하지만 중동아랍에서는 발을 빼고 있고 다 명확하게 이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냐는 거야 도대체. 자, 오늘 푸틴의 이런 모든 것들이 푸틴 손 위에서 푸틴이 설계한 거에서 놀아난 거라면 너무나 심각하다. 오늘 푸틴의 설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치적 문제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를 인지하고 우크라이나의 과정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쳐들어온 건 잘못된 건 사실이죠. 오늘 우크라이나 욕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특정 국가를 뭐 하려고 욕하겠어요 제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든 솔직한 얘기로 저도 큰 관심이 없는 나라였어. 간다요는 항상 있는 얘기를 안 하는 언론이나 정부를 싫어합니다. 있는 얘기를 참고해야 돼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왜 이러한 사태까지 왔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와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론이 그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안 해주고 있어요.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지금 박수 받을 생각만 하고 러시아 같이 욕해가지고 칭찬받을 생각만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인지하고 현재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너무나 필요하다. 왜 이게 필요하냐? 앞으로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 가면. 언젠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철저하게 우리도 원인을 인지하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함부로 국뽕이라던가 이런 거에만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책 막 지지하고 이러면은 이런 꼴 나는 거야. 이런 걸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일을 안 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